표와 데이터 입력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선생님 여기 제목 서식과 글꼴 서체 그냥 넘어갑니까? 서식은 계산의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서식을 먼저 하나 계산을 먼저 하나 상관없지만 서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서식을 나중에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작업표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계산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산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계산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는 게 본강에서 말씀드렸던 순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분을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부분이에요. 구분이 1이면 청약, 0이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자, 대문자로 쓰도록 하죠. 자, if 만약에 구분 얘가 얘 이꼴 뭐면 1이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청약을 하라는 얘기죠. 청약. 자, 그렇지 않으면 1과 0밖에 없으니까 바로 따옴표 열고 조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갈로 닫고 엔터.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청약과 구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청약과 조합을 if문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금 두 번째 계산에 있죠. 계약금 플러스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는 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클릭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이 여기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뭘 클릭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갈로 안에 구분이 청약이면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은 분양가의 10%고 그렇지 않은 조합이면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은 없다. 없다는 얘기는 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if를 달아서 써주면 되겠죠. if 만약에 자, 만약에 뭐가 구분이 청약이면 그러면 얘가 그죠? 얘를 클릭해서 얘 이꼴 뭐면 다운표에서 청약이면 그러면 콤마 찍고 어떻게 하라?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은 분양가의 10%다. 자, 분양가격이 여기 있죠? 분양가격 곱하기 10%니까 10 하고 퍼센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역시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엑셀에서 이 퍼센트 붙일 때 10%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10%를 붙일 때 10%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로 고치면 0.1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1%다. 자, 1%는 소수로 고치게 되면 0.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는 얼마죠? 100%는 소수로 고치면 1이 되는 거죠. 자연수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엑세스는 이 퍼센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로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엑세스도 같이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세스에서도 if 함수가 나오죠. IIF라는 함수. 그래서 엑세스에서는 퍼센트가 나오면 이렇게 소수로 고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 엑세스 혼돈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엑셀에서도 우리는 퍼센트를 소수로 고쳐서 작업하는 훈련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라고 하지 말고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5가 분양가격이니까 분양가격이 10%.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조합이니까 청약 가입자의 저축금액 없다 그랬으니까 0원이니까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없다고 해서 비워두면 안 돼요. 그쵸? 0원으로 해주시고 if 한번 썼으니까 갈로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엔터를 치시면 자, 청약금이 자동 계산돼서 나오죠. 자, 까만색 십자가에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까지 쭉 끌어주시면 나머지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렇게 쭉 끄니까 아래쪽에 샵 표시가 나오는 사람 혹시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2 플러스 07 치수승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샵 표시가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좁다면 이렇게 샵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숫자가 다 보이게끔 늘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도금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중도금 계산. 자, 세 번째 계산식입니까? 자, 중도금은 어떻게 된다? 분양가의 20%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가 미리 적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분양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분양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K에 5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 가격은 K5 곱하기 뭘 한다? 20%니까 어떻게 소수로 고쳐서 0.2로 한다. 자, 미리 이렇게 적어두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는 하고 난 다음에 분양가격 곱하기 0.2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물론 20%라고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쭉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융자금 계산하도록 하죠. 자, 융자금은 평수가 30평 이상이면 분양가격의 40%, 그리고 30평 미만이면 분양가격이 50%니까 역시 if 함수를 써서 if 만약에 뭐가 분양가격 평수가 30% 이상이면 평수 얘가 크거나 같다 30%니까 0.3이 되겠네요. 자, 30% 이상이면 어떻게 알아? 분양가격의 40%, 분양가격 곱하기 40%니까 0.4로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30% 미만이 되겠죠? 그럼 분양가격 50%니까 분양가격 그대로 찔러주고, K5 찔러주고, 곱하기 0.5라고 하고, if 한 번 썼으니까 걸로 한번 닫아주시고요. 그대로 엔터 하면 융자금이 계산이 됩니다. 역시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주금 계산을 하겠습니다. 입주금은 뭐 따로 함수 쓰라는 말 없고요. 분양가격 빼기 청약금, 중도금, 융자금을 다 합한 금액을 빼란 얘기죠. 자, 는 하고요. 분양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분양가격 빼기,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겠죠. 열어주셔서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청약금, 중도금, 융자금을 다 더한 값이죠. 청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융자금,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입주금이 계산이 되고요. 자, 쭉 드래그해서 역시 나머지를 계산해주면 여기까지가 모든 계산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 과정을 우리가 다 계산을 했죠. 물론 앞쪽에 청약까지도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작업 형식을 보면 얘가 동그라미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고 얘가 3번, 그리고 얘가 4번, 얘가 5번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계산이 다 끝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6번과 7번은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이 합계 평균은 이 아래쪽에 여기에서 합계와 평균을 적어 놓고 이거 전체의 합계와 이거 전체의 평균을 계산해 주는 작업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합계, 그 다음 아래쪽에 평균. 자, 합계를 구하는 식은 sum이라는 함수죠. 자, sum이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자, 위쪽 전체를 블럭 지정해서,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자, 합계가 구해지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 해주시면 전체 합계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평균 구하는 함수는 average죠. AVERAGE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전체, 자, 평균 구할 때 주의사항은 블럭 범위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데이터의 범위니까 여기까지만 블럭 지정을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합계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소수 나오는 거 일단 놔두시고요.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합계까지 일단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계산을 여기서, 자, 이 부분 계산이 다 끝났고요. 아래쪽에 합계와 평균 부분까지 계산이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말과, 그리고 작성 일자, 오늘 수금 일자로 한다. 여러분, 수금 일자가 2015년 12월 25일이면 여기 날짜 입력할 때도 뭐 함수를 쓰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함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야? 그쵸, 인쇄물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을 해서 날짜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모든 계산과 작업 처리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if 함수와 여러가지 또 sum 함수, average 함수를 통해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계산식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뭐다? 정렬 과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렬은 어떻게 한다?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구분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같을 경우는 입주금의 오름차순 한다. 자, 정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정렬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목줄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합계 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블럭 지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렬할 때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다? 블럭 지정할 때 이 데이터만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정렬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이터는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그쵸?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의 결과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럭 지정을 정렬해버리면 이 안에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 데이터도 순서가 같이 바뀌어져야만 이 값들도 같이 바뀌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블럭 지정을 할 때 반드시 이 행번호 줄에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합계 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까지도 같이 블럭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 전체 정렬을 했을 때 이 데이터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전체 블럭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블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자, 정렬을 요거는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인데 여기서 바로 눌러버리면 안 되시고요. 정렬 조건이 구분의 오름차순이고 그 다음에 입주금의 오름차순 두 가지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렬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첫 번째 기준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박스를 열어보니까 A, B, C, D로만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유는 뭐다? 요게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게 체크 박스를 두시게 되면 이 4번 행에 머리글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다시 눌러보면 그 제목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구분의 오름차순이니까 구분을 선택하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그대로 두면 되죠. 정렬 기준의 값은 당연히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거니까 구분 오름차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같을 경우에는 입주금 오름차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준 추가 하나 더 누르셔서 다음 기준은 뭘로 한다? 입주금 오름차순이다. 그래서 다음 기준은 뭘로 하겠습니까? 입주금. 그죠? 역시 입주금 오름차순. 그래서 자, 이 정렬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구분의 오름차순, 얘가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금의 오름차순, 얘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요 첫 번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 구분의 오름차순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기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다음 기준의 입주금의 오름차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확인 단추 누르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됐어요. 그죠? 정애란이 맨 위에 올라오고 김희산이 맨 밑에 내려가게 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계산 작업이 다 끝났어요.